수비와의 치열한 대결을 정리해 볼게요. 6화에서 여리와 강철이는 중전의 태아를 노리는 수비를 쫓았지만 그 강력한 힘에 고전했었죠. 7화 초반에도 여리와 강철이는 수비를 제압하려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수비가 쏟아낸 검은 물을 여리가 뒤집어쓰며 쓰러지고 위기의 순간 강철이가 야광줄을 꺼내 수기에게 비추자 놀란 수기가 급히 달아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잠시뿐 수기는 여전히 궐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죠. 여리가 신령을 비추는 명두를 활용해 수기의 약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아마 수기가 의존하는 부적을 파괴하거나 물과 관련된 의식을 통해 수기를 제압하려 할 것 같아요. 강철이도 약해진 상태지만 여리를 지키기 위해 이무기의 힘을 끌어내며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 같네요. 검은 물이 튀는 긴장감 넘치는 전투 장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 후반부에서 수기와의 대결이 더 어떻게 전개될지 이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밤의 궁궐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중궁전 나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가운데 왕은 직접 나인들을 불러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살기 어린 눈빛으로 모든 이들을 노려보는 이정 살려줄 것이니 배후를 불라는 이야기에 누군가 불었죠. 이정은 사건의 배후가 데뷔 전이라고 의심하며 드디어 데뷔를 정식으로 추궁하게 됐어요. 하지만 데뷔는 태연하게 웃으며 폐하 진정 귀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천한 나인과 무사 따위의 헛소리를 믿으시는 건 아니지요라고 강하게 부인했죠. 데뷔의 반응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왕은 과연 데뷔의 말을 믿을지 아니면 수기의 존재를 계속 파헤칠지 정말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데뷔가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7화는 강철이와 여리의 깊어지는 관계가 또 매력적일 거예요. 강철이는 6화에서 여리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죠. 7화에서는 이 감정이 더 드러날 거예요. 여리가 수기와 싸우다 위험에 처했을 때 강철이가 몸을 던져 그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하지만 강철이의 이무기 정체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여리가 강철이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두려워할지 이 로맨스 라인 정말 심장 쿵쿵이죠. 풍산의 음모와 권례 위기를 정리해 볼게요. 풍산의 음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풍산은 중전의 태아를 팔척귀 제물로 바치려는 계획을 세웠고 7화에서 이 음모가 본격적으로 실행될지도 몰라요. 풍산이 또 다른 부적이나 귀신을 불러 궐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한편 데뷔는 여리를 술사로 의심하고 있어서 여리가 풍산의 계략에 휘말려 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정은 여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왕으로서의 책임과 데뷔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며 정치적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죠.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풀릴까요? 이정은 데뷔가 태아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데뷔에 대한 여러 준비와 감시를 시작했고 그 감시를 통해 풍산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꼬리를 물고 우리의 빌런 최원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풍산과 최원우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질 거예요. 한편 궁 안에서는 여리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맥은 잡히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풀려 허공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선명한 이빨 자국이 찍혀 있었죠. 아마 수귀에게 검은 물을 뒤집쓴 것과 물린 걸 거예요. 쓰러지면서 목을 잡는 모습 수귀의 독특한 이빨 자국이었다. 검은 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수귀에게 물려 심한 증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철과 이정의 대립 장면을 정리해 볼게요. 왕의 말에 강철이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눈빛이 붉게 타오르는데요. 그의 안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고 여리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아요. 강철이 단호하게 말하며 수귀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아들놈을 대신 내줄 거냐고 이정을 자극했죠.
이정은 분노에 찬 얼굴로 강철을 노려보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철은 다시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며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간 열이가 죽는다고 이정을 압박했죠. 결국 이정과 강철은 수귀를 잡으러 밤에 출발하는데 낮이 아니라 밤에 나선다는 점이 좀 수상해요.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 열이가 죽는다. 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왕으로서 자존심도 있지만 태아를 이야기할 때 화가 난 표정이 너무 강렬했죠. 이정은 아직 강철을 이무기라기보다는 윤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정이 무리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좀 불길한 느낌이에요. 악신 중에 악신 이무기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정과 수아들이 쉽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보면 강철이 정했다 싶고 위아래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열의를 두고 이정과 강철만 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가섭스님이 준 골담초가 떠오르네요. 가섭스님이 기운이 마르기 전에 물을 주어라 열이에게 말을 하고 내어준 골담초를 강철이 최인선에게 버리라 했으니 8화 이후에 나올 것 같아요. 7화에서는 팔척귀의 재등장이 핵심인데요. 6화에서 경귀석으로 쫓겨난 팔척귀가 아직 완전히 물러지지 않았어요. 7화에서 팔척귀가 다시 나타나 수귀와 얽히며 더 큰 위협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열이와 강철이가 두 귀신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열이의 조모 넙덕이나 경귀석과 관련된 새로운 비밀이 밝혀지며 팔척귀를 완전히 물리칠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섭스님이 강철에게 준 골담초도 중요한 단서로 보이는데요. 강철이 가섭스님에게 인간의 몸에 있어서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가섭스님이 야광주의 힘을 다 써야 팔척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며 골담초를 건넸죠. 이 골담초가 정말 떡밥인지 아니면 그냥 독소를 없애는 약재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고편에서 강철이 열이에게 반지를 주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결국 그냥 반지였죠. 골담초는 8화 정도에서 더 자세히 나올 것 같으니 일단 약초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철과 수비의 대결 장면을 정리해 볼게요. 6화에서 수비의 검은 물 공격에 열이와 강철이가 고전했었죠. 7화에서는 강철이가 이정과 함께 수비를 쫓아 놓친 강가로 향해요. 그곳에서 마침내 검은 물을 뿜는 수비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열이가 없는 상황이라 강철이 홀로 수기를 상대하다가 그 강력한 힘에 밀리기 시작해요. 정말 위기의 순간. 물속에서 갑작스럽게 강력한 조력자가 나타나 강철이를 도와주죠. 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강철이는 수기를 물리치는데 성공한답니다. 이 조력자가 대체 누구일까요? 물의 귀신 수살귀일지 아니면 강철의 동생 이무기 비비일지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수살귀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수살귀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수살귀는 물과 관련된 귀신으로 강이나 호수 같은 물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예요. 귀궁에서 수살귀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복잡한 배경을 가진 조력자로 등장하죠. 수살귀는 원래 물에 빠져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뭉쳐서 생긴 귀신인데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물의 기운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열이가 과거 수살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의식을 치른 적이 있어서 수살귀는 열이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강철을 돕게 된 거예요. 게다가 수살귀는 물속에서 수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수귀를 제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죠. 수살귀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억울한 영혼의 집합체로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캐릭터라 앞으로 더 중요한 활약이 기대돼요. 강철이와 비비의 형제. 갈등과 우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강철이와 비비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강철이의 동생 비비는 인간을 먹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이무기인데요. 7화보다 8화에서 비비가 강철이의 열이 사랑을 질투하거나 그의 인간적인 변화에
반발하며 대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비비가 수기나 팔척귀와 얽히며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제의 갈등이나 우정이 드라마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할 거예요. 비비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묵이지만 강철이와의 형제애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강철이가 여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비비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올지 기대되죠. 비비가 악역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형제의 정을 되찾을지 이 갈등이 드라마의 전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데 과연 수기가 완전히 사라질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화에서는 수기와의 전투뿐만 아니라 강철이와 여리의 로맨스, 그리고 풍산의 음모가 얽히며 한층 더 강렬해질 전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가 귀신들을 물리치고 중전의 태아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강철이의 사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정말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을 것 같아요. 풍산의 음모도 점점 더 커지면서 권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강철이와 여리의 관계가 이번 전투를 통해 더 깊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시련을 맞을지 기대되네요.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수기가 사라질지 아니면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올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기대해봐요.